안녕하세요. 또 접니다. 이제 이 영상을 찍고 나면 저는 이제 제 밥벌이 일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짧게 하려고 해볼게요. 어제 이 집 앨범이 나왔죠? 저는 그동안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이, 가수가 말이야. 빨리 앨범을 내야지. 뭐 하는 거야. 왜 자꾸 축구만 하고 그래.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집 앨범 나온 거 보니까 3년을 기다릴만 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임영웅이 그냥 시간을 보낸 게 아니구나 하는 게 다 확인이 됐어요. 어, 제가 표현력이 조금 짧은 것 같은데, 이 집 앨범이 정말 그 노력을 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영웅시대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같은 영웅시대라도 이 가수 자체가 워낙 다장르 가수다 보니까, 좋아하는 장르 분야가 틀릴 수가 있어요. 같은 가수를 좋아하는데, 이제 팬님들 사이에서는 좋아하는 장르는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미트 버전의 장르보다는 발라드 팝 쪽의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그 이 집 앨범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선 이제 1집 앨범도 좋았지만 2집 앨범에는 그 발라드, 팝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1집에 들어있던 팝과 발라드와는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세련됐다고 할까요? 세련됐다고 하는 거는 이제 현재 contemporary 그 현재 그 나오는 음악의 트렌드에 조금 더 맞다는 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더 세련된 노래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전반적인 풍으로는 그 노래들이 왜 세련됐다고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보면은 드라마 OST가 나오면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난 봄에도 그 인기 있었던 드라마 퀸 오브 티어스 눈물의 여왕의 OST들이 많이 나왔는데 알기가 좋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집 앨범에 있는 발라드들이 그런 류의 드라마에 쓰일 법한 OST에 그 준하는 노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그런 노래가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도 좋아할 만한 색깔의 노래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많은 그 팬님들 댓글이나 이렇게 보면은 임영웅의 비가 와서가 제일 좋다 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보자, 그 비가 와서 임영웅이 작사, 작곡하고 가창까지 한 그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작사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불렀고 너무 잘 불렀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개인적으로 하나 더 생각이 들어가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물론 노래가 좋아서 울컥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하는데, 저는 그 노래 가사와 멜로디 때문에 울컥한다기보다도 다른 생각 때문에 울컥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노래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고 있으면 지금의 임영웅이 아니고 20대, 물론 저만의 해석이겠지만 20대 초반의 임영웅이 불렀을 법한, 부르는 듯한 노래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뭐 많은 팬님들이 아시겠지만 임영웅이 20대 초반에 노래를 잘하지만 설 곳이 없어서 군대 갔다 와서 트로트로 입문을 한 거잖아요. 그 군대 가기 전에 얼마나 노래를 부르고 싶겠어요. 그 20대 초반에 임영웅이 부르고 있는 듯한 노래. 그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런데 정말 노래를 들어보시면 30대 임영웅이 아니고 20대 임영웅이 부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더 울컥했어요. 어, 임영웅이 자작곡한 노래라서 좋기도 하지만 그런 면 때문에 더 끌리기도 전 했습니다. 이제
왜 그 요즘 드라마 OST 같은 분위기, 그 다음에 그런 사연이 있을 법한 노래, 이런 것 때문에, 이 집 앨범이 전반적으로 좋은데, 이제 하나하나 또 제가 보면, 답장을 보낸 지는 제가 어제는 이 집 앨범 노래들을 닥치는 대로 들었어요. 근데 답장을 보낸 지는 그 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바로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들었을 때는 닥치는 데 노래를 들었을 때는 아니 내가 뭐 앞부분을 잘라 먹었나?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잘 몰랐지만 그 랩 부분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가사, 작사, 작곡가, 그다음 노래 한꺼번에 다 이제 그냥 하나로 모아가지고 보니까 노래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관심이 가가지고 그 작사하신 분들, 그다음에 작곡하신 분들 찾아봤는데, K-네이브, 뷰홀스, 열, 파테포. 제가 이분들의 그 자료 찾아가지고 제 채널에 포스트에 올려드렸죠. 그 발라드나 이런 쪽에 많이 만드시는 분들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K-네이브님은 그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명은 그 이집 앨범 올리셨던데, 제가 오늘 아침에 봤을 때가 올린 지 하루가 넘었었는데, 아무도 좋아요, 댓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 댓글 일부러 올리고, 그 다음에 일부러 그 링크를 제 포스트에 올렸습니다. 혹시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좋아요, 댓글 한번 올려주십사 하고요. 그래서 답장을 보낸 지는 정말 신선했어요. 근데 랩 부분 좋은 거는 어, 모두가 인정하실 거예요. 두 번째, 얼씨구는 이게 노래가 한국의 그 제목이 얼씨구 해가지고 한국의 이 어떤 그 장단 의미긴 하지만 노래 자체는 제목은 얼씨구지만 노래 자체 그 가사나 이 스타일은 젊은 취향의 그 팝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그 히어로 처음 들었을 때, 그다음에 1집에서 아비앙도 들었을 때 그런 신선함으로 그냥 막 들었었는데 또 이거를 작사를 임영웅이 했다고 하니까 너무 어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불명을 보면서 그 예비 신부님한테서 영어를 배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작사할 때 물론 이 작곡하신 분들이 다 외국인 분들이어가지고 이분들의 도움도 받았겠지만 예비 형수님이란 분의 도움도 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곡에 참여하신 분 레드 휴스턴, 루이스 스콜 발음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가이 세바스찬, 뭐 큐레이티드 송 이런 분들의 자료를 또 찾아보는데 보니까 그 루이스 스콜이라고 하는 분은 뮤퀴즈 온 더 블럭의 그 프로듀서였다고 이분의 그 뭐지 이미지도 제가 포스트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큐레이티드 송은 그 인스타그램에 이제 이명웅의 그 2집 앨범을 올렸더라고요. 이미지를. 그래서 요거는 정말 듣자마자 그냥 빠진 노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씨구가. 그리고 또 좋았던 건 뭐냐면 그 3년 동안 열심히 노래를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국경을 넘어선 아티스트들하고 이분들이 뭐 호주나 뭐 다른 곳에 계신 아티스트 분들인데 이렇게 국경을 넘어선 사람들하고 협업을 할 정도로 분주하게 계속 음악에 손을 떼지 않고 지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선은 이 국경을 넘어선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명웅의 노래가 조금 그쪽 세계에도 알려지겠구나 하는 이 청신호가 보여서 너무 좋다. 노래도 좋은데 또 그런 어떤 부수적인 효과도 있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그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노래는 좋아하는 노래고 또 다양한 그 부수적인 효과들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었고, 순간을 영원처럼을 박지수님이 만드셨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이 타이틀곡을 처음 그 앨범 나오기 전에 들었을 때
순간을 영원처럼을 들었을 때, 이거 뭐지? 이게 발라드인데 약간 트로트 색깔이 섞여 있고, 뭐 이런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낯이 익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깨달았어요. 어, 그 KBS 단콘에서 사랑이 진짜가 처음 나왔을 때 이명훈 가성 나 진짜 당신 이때 쓰이는 가성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익숙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박지수님이 이거를 이명웅이가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만들어주세요 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박지수님이라는 분이 뭔가 뭐 정말 심경의 변화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류의 사연이 있는 노래, 사연이 뭔가 있어서 이런 류의 노래를 만드신 건지.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사랑이 진짜가 너무 좋아가지고 박지수님을 찾아봤을 때는 이런 류의 장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물론 비슷한 건 있지만 약간 그, 뭐지, 성인 장르 색깔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성인 장르가 들어가 있잖아요. 뭐 하여튼 이 지금 좋아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 거에다가 또 이명웅이 이 노래에 진성, 가성, 두성 다 넣어버렸어요. 제 생각에는 이명웅이 이 가사에 있는 얘기들을 말로 하듯이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 말에다가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가볍게 부른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 진성, 두성 다 들어가 있는 거라 누구도 이명웅만큼 커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지수님이 또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노래 너무 좋아요. 자, 갑니다. 그리고 들꽃이 될게요. 아까 제가 습관을 영어처럼은 이게 말을 가볍게 친구한테 하듯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하듯이 하는 것 같다고 하면 들꽃이 될게요는 시에다가 멜로디를 붙인 것 같은 이게 임영웅이 들꽃이 될게요를 제일 먼저 녹음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처음 듣는데 듣자마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목만 그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목과 같이 어우러지는 이 멜로디가 그냥 KBS 단권에서 임영웅이 나태주님의 시를 낭송했잖아요. 그 시와 나태주님의 그 풀꽃이라는 시가 그냥 자동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들꽃이 될게요는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자, 그리고 비가 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래 너무 좋은데 거기에다가 한 스푼을 얹은다고 하면 20대 임영웅이 부르는 것 같은 그 울컥하는 마음 때문에 더 마음이 갑니다. 자, 그리고 원더풀 라이프 저는 이거 듣자마자 이것도 꽂혔어요. 그러니까 아까 얼씨구가 히어로한테 제가 끌리듯이 그 노래 히어로 그 멧돼지님이 만든 거 그리고 또 1집에서 아비앙토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면 사실 얼씨구에다가 원더풀 라이프도 그런 느낌이 가요. 근데 원더풀 라이프 이 작곡가 찾아보니까 엑스차일드더라고요. 근데 그 엑스차일드의 그 소속 아티스트가 결국에는 멧돼지님이 거기 소속되시더라고요. 그 히어로를 만드신, 브리티시 팝의 그 히어로를 만드신. 그래서 비슷한 색깔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원더풀 라이프 저 이거 너무 좋습니다. 저 이거 오래 갈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팬님들이 아니라 지금 많은 팬님들이 그러시는 것처럼 지금 우선순위를 못 꼽겠어요. 최애를 못 꼽겠어요. 장르가 다르고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이래서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우선순위를 좀 해볼까 했는데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그냥 포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은 그댈 위한 멜로디인데 그 로이킴 씨가 곡 작업에 참여했다고 기사도 났었고 그 불명 녹화 그 영상이 올라갔을 때 그 짤 속에서 로이킴 씨가 노래를 또 하나 줬다고 본인의 팬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있는 줄은 알았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그댈 위한 멜로디는 이제 멜론에서 로이킴 씨가 만들었다는 걸 알고 듣기는 했지만 그걸 모르고 들었다고 해도 그냥 당연히 이거는 로이킴 씨 노래, 이게 바로 로이킴 씨 노래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완전히 로이킴 씨 색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불명예에서 그 이정님이 다만 나를 이명웅한테 줬을 때 이명웅이 누구라도 그 노래 멜로디가 이정님 노래인 걸 아니까 본인의 색깔로 본인의 색깔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녹음을 여러 번 했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분명히 이 그댈 위한 멜로디를 로이킴 씨가 이명웅한테 보냈을 때 본인이 직접 데모해서 보냈을 텐데 이명웅도 고민을 한번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노래 자체가 로이킴의 목소리가 굉장히 잘 어울릴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본인이 또 그 다만 나를 부른 것처럼 본인이 우리 이명웅이 본인의 색깔에 맞춰서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 참 좋다. 정말 좋다 하고 자꾸 와닿더라고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나 더 제가 생각한 거를 또 보면은 그대를 위한 멜로디. 저는 이제 이명웅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명웅 노래가 최고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만약에 이명웅을 제외하고 누군가가 이 노래를 커버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커버에 로이킴 씨가 있다고 하면 로이킴 씨 커버가 제일 낫지 않을까? 벌써 그런 생각이 드는 노래입니다. 그대를 위한 멜로디도 노래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돌아보지 마세요. 이거 트로트 곡인데, 정통 트로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 트로트가 요즘 세대에 나온 거니까 저희가 들어서 적응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옛날 그 정통 트로트는 이미 저희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지금 정통 트로트지만 요즘 나온 노래예요.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적응이 되려고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노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웅이가 그 유튜브에 이 노래 나오기 전에 쇼트에 그 어린 가수하고 캠핑 가가지고 그 노래 부르고 몇 개 올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정통가요 하나 있었잖아요. 이제 정통 그 트로트 노래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시절 인연 말고 그거 또 이제 하나의 어떤 사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통 트로트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누가 만들었나? 자, 모르는 분들이라서 네, 자 갑니다. 자, 그리고 알겠어요, 미안해요. 이거 들었을 때 그냥 초반에 꽂힌 노래예요. 요거는 좀 더 듣고 싶은데 그래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 만드신 분 작사도 백마리님, 작곡도 백마리님, 편곡도 백마리님. 그래서 사실 백마리님이 누구야 하고 쳤는데 그걸 할 때마다 엉뚱한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한번 또 찾아보니까 백마리님이라고 나오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데 남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신이 안 가서 그분 이미지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도 듣자마자 이거 너무 좋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야 히어로? 이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적응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 노래 같고, 자, 우리에게 안녕. 이것도 트로트 곡이더라고요. 트로트 곡인데 정통 트로트는 아니고 트로트인데 잘 만들어진 트로트 곡?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트로트 곡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시간이 걸려요. 적응하려고 하면. 일집에 사랑역하고 보금자리도 트로트다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들으면서 정이 간 거거든요. 이것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안녕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이제 뭐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임영웅이 작곡했다라고 해서 의미가 있지만 사실 임영웅이 이전에 작사한 것도 있고 작곡한 것도 있고 또 작사 작곡한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트로트 작곡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 임영웅이 처음으로 작곡에 참여한 트로트 곡이다. 작곡을 한 트로트 곡이다. 그런 쪽으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집 앨범은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발라드가 많고, 팝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발라드는 뭐, 시적인 것들이
꼭 그 서정적인 드라마의 OST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고 특히 임영웅이 자작곡한 비가 와서는 정말 좀 잘 만들어진 작품 같다, 수작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더 20대의 임영웅이 그려진다는 거.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20대의 임영웅이 부르고 있는 모습이 그냥 이렇게 아련하게 그려진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가사와 멜로디 때문에도 울컥하지만 그 떠오르는 이미지 때문에 좀 더 울컥하다는 거.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얼씨구 국경을 넘어서 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 얘기는 이제 그 루트를 통해서 임영웅 이름이 조금 더 아티스트를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다. 국경 넘어서. 이제 그런 어떤 청신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집 앨범이 너무 좋습니다. 1집 앨범도 좋았는데 1집이 나왔을 때 1집보다 더 좋은 그 앨범이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되네요. 그게 되네요. 자, 저는 사실 어제 정신없이 듣고, 오늘 또 이제 불명 보고 또 듣고 하긴 했는데, 어, 이제 소화를 하려면 조금 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좀 시간이 걸리겠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다 하는 노래들 빼고, 두세 곡 빼고는 그냥 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여기까지고요. 이제 정말 당분간은 제가 영상을 못 올릴 거예요. 하지만 항상 응원한다는 거. 임영웅뿐만이 아니라 정말 임영웅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영웅시대 분들. 저는 그런 팬심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앞에서는 못하고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